허일도 너 이 자식. 내가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날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는 수작. 서상무에게 모두 다 보고 받았네. 오늘부로 자네는 대산에너지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고 내 딸 차덕희와 함께 내 집도 떠나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한 푼도 없네. 차강천은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증권가 찌라시에 차강천이 치매라는 사실을 유포하고 이사회 임원들에게도 차강천을 끌어내리자고 로비를 한 허일도에게 분노하였죠. 오늘은 허일도가 서동주가 보는 앞에서 대산에너지 사장 자리에서 해임을 당하고 회사와 집을 떠나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말로 내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가? 차강천은 매주 강희연 박사와 독대하며 자신의 뇌 기능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는데 뇌 기능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강희연 박사의 말에 깜짝 놀라서 그게 진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차강천 회장은 서동주와 동반하여 강희연 박사에게 브리핑을 받으러 왔는데 현재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인 서동주에게만은 자신의 치매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런데 서동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강희연에 묻길 회장님께서 호전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근 내실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셔서 걱정했는데 그런 건 문제없는 게 맞을까요? 그러자 강희연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회장님 연세에서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회장님께서는 증상이 악화되지도 않고 호전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 검사에서도 별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치매가 아니신 거죠. 차강천 회장은 활짝 웃으며 다행이라고 이제 마음 놓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서동주 또한 이제 차강천 회장이 아픈 틈을 타 대산을 가지려고 수를 쓰던 허일도와 염장선에게 회장님이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차강천은 좌우로 고개를 저으며 말하길 아니네, 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허일도 그 자식이 정말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니면 내 뒤통수를 칠 놈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네. 허일도가 내가 치매라고 알고 있다면 지금쯤 분명히 자기 세력을 모아가고 있을 거야. 그 중에서는 내 편을 드는 놈들도 있고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허일도 편에 서는 놈들도 있겠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매인 척해서 내 편과 아닌 편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으려 하네. 서상무,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서동주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곧 허일도가 의사이자 사위인 김도수와 최 실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차강천은 공비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했죠. 차강천은 서동주에게 은밀히 말하길 서상무, 그리고 공비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주게. 내 평생 공비서를 믿고 의지해왔는데 이번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공비서는 한 번 본 얼굴, 한 번 있었던 일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전략 비서실에 있던 공비서를 집에 스카우트해서 대상가에 집사까지 맡긴 이유지. 근데 이번에 정말 이상하게도 예전에 여순호가 데리고 왔던 추성현이란 아이를 모른다고 하더군. 난 내가 치매라서 헷갈린 건가 했는데 강희연 박사 이야기대로라면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공비서는 왜 그 아이를 모른다고 했을까? 아무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서상무 자네밖에 없네. 서동주는 차강천에게 알았다고 대답했고 공비서에 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모든 전산망을 쉽게 해킹할 수 있는 능력자 친구 명태금 덕분에 공비서의 뒷조사를 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서동주도 공비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적을 낱낱이 파보고자 했고 곧 그녀가 과거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공비서가 차강천 회장의 친딸과 자신의 친딸을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차강천 회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장 공비서를 내쫓고 싶었지만 그래도 평생 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차덕희와 친손주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허태윤을 내쫓을 만큼 매정하지는 못했어요. 나은 정도 있지만 기른 정도 있기에 차강천은 깊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강천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공비서와 차덕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지만 두 사람은 그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얼마 뒤 모두 차강천의 집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염장선은 자신과 허일도가 사람을 죽였다는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여운남을 없애고자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불러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여운남은 자신을 쫓아온 히트맨을 전기 충격기로 지지고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오징어처럼 짖어진 히트맨을 서동주의 지시를 받은 배원배가 데려가 관리자와 조양춘과 함께 묶어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팔이 뒤로 묶인 채 서로의 눈만 꿈뻑꿈뻑 바라보면서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동주는 허일도와 염장선의 죄를 증언해줄 만한 중요한 증인 3인을 확보하게 되었죠.
차덕희와 허일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차강천은 두 사람이 자신의 친아들이 차선우를 해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차강천은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야. 허일도랑 차덕희 두 사람이 덕이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해칠 만큼 나쁜 인물들도 아니야. 덕희가 내 친딸이 아니란 걸 알고 나서는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차강천 회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차선우를 넙세버리고 이사회를 소집해 차강천이 치매인 걸 밝혀 경영권마저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특히 차강천을 제주도에 있는 치매센터에 보내 평생 감금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곧 서동주에 의해서 발각되고 말았고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이사회 날 차강천은 서동주를 회장으로 삼고 자신의 친아들 차선우에게 자신의 주식을 증여한다는 발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허일도는 차강천 회장이 치매라는 사실을 밝히고 치매센터에 보내버리기 위해 구급차까지 불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허일도가 차강천 회장 치매를 폭로해 이사회 임원들이 모두 술렁이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차강천 회장이었습니다. 차강천 회장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통치길 허일도 내 이놈. 내가 과거 너를 귀히 여겨 그동안 한 집에서 살며 가족으로 삼았건만 네가 내 뒤통수를 치다니 놀랍구나. 그러자 허일도가 당황하며 말하길 임원 여러분들 보셨죠? 회장님 저거 지금 치매라서 저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차강천과 함께 들어온 강혜연이 차강천 회장의 뇌CT 결과가 담긴 사진을 화면에 띄워 보이면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허일도 사장님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강천 회장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그러자 임원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곧이어 서동주가 허일도가 자신을 죽이려고 요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던 영상을 임직원들 앞에서 틀어주었습니다. 임원 여러분, 허일도 씨는 차강천 회장님이 치매라는 거짓 사실을 찌라시에 유포해 대상그룹의 주가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총으로 2번 쏴 살인미수죄까지 저질렀기에 곧 경찰에 의해 연행까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일도 사장을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본 회의의 안건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진들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허일도는 아니라면서 발악을 했죠. 마침 조양춘과 관리자가 경찰에 찾아가 허일도와 염장선이 그동안 벌인 일을 신고했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자백했죠.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경찰은 대산으로 와 허일도를 체포해갔습니다. 경찰서 기자실에서 쉬고 있던 기자들까지 모두 몰려와 사진과 영상을 찍어대는 바람에 허일도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은 모두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고야 말았죠. 허일도가 회장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집에서 한가하게 보내던 염장선은 허일도가 회장이 됐다는 소식이 아닌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뉴스로 보게 됐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후에 급하게 짐을 싸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들은 염장선의 집에 찾아와 그를 체포하고야 말았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한 염장선은 감방 동기들에게 허세를 부리며 말하길 제가 지금 여기에 당신들과 있긴 하지만 계속 여기에 있을 몸은 아니랍니다. 곧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는데 제가 사면 받는 죄수 1호가 내가 될 테니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통령 이철용이랑 아주 친하거든요. 염장선의 감방 동기들은 허풍을 치는 염장선을 보고 비웃더니 이불로 덮어서 몇 시간 동안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감방 안의 TV에서는 염장선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장으로서 무고한 대학생들을 괴롭혔던 염장선의 과거와 살인 행적에 관한 것이었죠. 염장선은 대통령 특별사면은커녕 가중처벌로 최근 유례없는 사형수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청구호와 허일도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여미철도 검사직에서 해고당하게 되었죠. 공비서와 차덕희는 노숙자 모녀가 되어서 서울역을 배회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